신체 지도가 선명해지면 그 부위의 감각이 뚜렷해지고 움직임도 좋아지고 우리 뇌는 안심하게 되고 그 결과 자연스럽게 힘은 빠지게 되고 근육의 뭉침이나 통증도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소마년 백정흠 원장입니다. 오늘은 자율신경 실조증 치료 쓰담쓰담 문지르기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십시다. 신체 지도는 뇌 안에 만들어진 자신의 몸에 대한 감각의 통합적 표현으로 인체의 축소판, 뇌 속에 있는 작은 거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몸의 위치, 방향, 크기, 경계, 움직임 등을 인지하고 조절할 수 있게 해주는 내부 지도, 내비게이션이 되겠습니다. 대뇌에 있는 체성 감각 피질 및 전운동 피질, 손뇌 등이 이 지도에 관여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호문클루스이죠. 신체 지도는 감각 입력의 질에 따라서 계속 변화됩니다. 그것을 뇌의 가소성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신체 지도는 우리 몸에 있는 만다라이겠습니다. 뇌 속에 가지고 있는 자신의 몸에 대한 감각의 종합으로 인체 축소판을 말합니다. 피부를 통한 촉각, 반고리관에서 이루어지는 평형을 담당하는 전정각, 몸이 어떤 움직임을 하는지 감지하는 고유수용 감각의 정보를 바탕으로 뇌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머릿속에 3D 프린트 같은 게 하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프린트로 만들어진 자신의 이미지가 신체 지도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뇌는 이 신체 지도와 몸을 대조하여 어디가 만져지는지, 어디를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어디가 아픈지와 같은 감각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도가 반드시 정확하게 그려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신체의 지도가 정확한 사람도 있고 상당히 흐릿해져 있는 희미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이 신체 지도가 매우 희미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통 우수한 운동선수들은 신체 지도가 명확하고요. 우리 몸을 많이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은 신체 지도가 흐릿한 경우이겠습니다. 또한 이 신체 지도는 과긴장이나 이완과도 관련이 많은데요. 우리 몸은 뇌 안의 신체 지도의 그 정보를 바탕으로 잠시 후에 일어날 것들을 예측하고 몸을 움직이거나 힘을 빼거나 하는데 이 신체 지도에 선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뇌는 불안해져서 그 부분에 힘을 빼지 못하고 과긴장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시각이나 반고리관의 평형 감각, 몸의 감각, 수용 감각 등을 사용해서 예측하고 몸을 움직이는데요. 예를 들어 눈을 감고 길을 걸으면 시각 정보가 차단되죠. 예측할 수 없게 되고 그래서 몸을 긴장하게 되잖아요. 신체 지도도 마찬가지로 몸을 움직이거나 느끼거나 할 때 그 부분에 감각이 없으면 예측할 수 없게 되고 그래서 과긴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 긴장하고 공포를 느끼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신체 지도도 또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몸의 긴장을 풀기 위해서는 신체 지도에서 선명하지 않는 부분을 선명하게 만들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 쓰담쓰담이 필요해지는 것입니다. 신체 지도가 선명해지면 그 부위의 감각이 뚜렷해지고 움직임도 좋아지고 우리 뇌는 안심하게 되고 그 결과 자연스럽게 힘은 빠지게 되고 근육의 뭉침이나 통증도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경은 사용하면 증가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 사라져 갑니다. 움직임이 적은 현대인들은 신체 지도가 자꾸 희미해져 가고 있죠. 몸 구석구석 여기저기를 만져보면 알지만 우리 몸은 어디도 같은 감도가 아니죠. 민감한 것도 있고 둔감한 것도 있죠. 원래 우리가 애초에 그렇게 타고난 부분도 있지만 생활 속에서 둔감해진 부분들도 많죠. 기본적으로 평소부터 움직이는 곳, 사용하는 곳의 신체 지도는 선명해지고요. 반대로 사용하지 않는 부분은 그 부위가 필요 없다고 우리 뇌가 판단하게 되고 그 부위를 지배하는 신경이 점점 필요 없다고 생각하게 돼서 버리게 되어 그 부분의 신체 지도는 점점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현대인은 눈, 입, 손끝 등 자주 사용하는 부분의 신체 지도만 선명해져 있고 그 위의 부분은 희미해져 있겠습니다. 특히 어른이 되면 생활 속에서 움직임의 변화가 많지 않죠. 항상 하던 움직임들만 하고 살게 되니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릴 때는 얼마나 많은 움직임들을 하고 살았습니까? 정말 다양한 움직임들을 하고 살았잖아요. 근데 어른이 되면서 일상적인 걷기, 앉기, 서기 몇 가지 안 되는 동작들로만 이루어진 생활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를 통해서 신체 지도는 희미해지고 신체 지도가 희미해지니 우리 몸의 감각은 떨어지게 되고 여러 가지 병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노화는 발끝에서부터 시작된다.
이 발가락의 신체 지도가 희미한 사람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발가락이 굽어져 있거나 휘어져 있거나 뭐 제대로 움직여지지도 않죠. 연세 드신 분들 보면 대부분 다 발들이 거의 뭐 그냥 딱 굳어 있는, 고정되어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종아리의 감각은 나이를 먹어도 떨어지지 않는데 발바닥은 400%나 400%나 둔해진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는 발바닥이 얼마나 예민합니까? 조금만 간지럽혀도 뭐 까르르까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나이 들으면 발바닥 아무리 간지럽혀도 간지럽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편백나무 밟기부터 출발하라고 제가 늘상 강조드리는 것입니다. 발바닥에 있는 감각과 발바닥에 있는 근막과 발목 뼈를 바로 잡아야 온몸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손가락과 어깨 주위의 움직임도 뭐 거의 없죠. 이 컴퓨터 자판 칠 때 손가락을 치기는 합니다만 예전처럼 뭐 매달리기 위해서 손을 꽉 쥐는 일이나 뭐 물건을 들어 올리기 위해서 손에 힘을 쓴다거나 이런 일들을 거의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전에 비해 보면 그런 몸의 움직임 자체가 훨씬 더 움직이는 가지수도 적어지고 움직이는 그 범위도 줄어들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신체 지도는 자꾸자꾸 희미해지고 내 속에 있는 신체 지도가 희미해지니까 뇌에서 몸으로 가는 신경 전달은도 같이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우리 몸은 더더욱더 감각은 떨어지게 되고 병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현대인들 뭐 어깨 아픈 분들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 또한 어깨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일례로 턱걸이 매달리는 자세 이거 뭐 얼마나 합니까? 그죠? 거의 하지 않는 자세잖아요. 이거 팔을 들지 않으니 당연히 굳어지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되겠습니다. 부상이나 골문 상처 등 정말 몸이 손상되었을 때 느끼는 통증과는 별개로 많은 사람이 평소에 느끼는 긴장과 통증은 우리 뇌가 만들어낸 것이 적지 않습니다. 뇌에는 시각이나 반고리관, 촉각 등의 정보가 입력되고 거기서 한번 해석이 이루어진 다음 느낌을 가지게 되고 말초로 아웃풋이 나온다고 했죠. 그 아웃풋에는 몸을 이렇게 움직여라는 것 외에 긴장시켜라는 것이나 통증을 발생시켜라는 것 등도 있습니다. 긴장과 통증은 뇌가 만들어내는 일종의 위험 신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신체 지도가 선명하지 않는 부위가 있으면 뇌는 불안해지고 그 부분을 긴장하라고 위험 신호를 보낸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상태가 지속되면 뇌는 위험 신호를 계속 강하게 내게 되고 더 이상 몸을 움직이지 않도록 통증을 발생시키는 단계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긴장이나 통증을 억제하려면 그 부위를 압박해서 통증을 억지로 억제하려고 하지 말고 뇌에 그 통증을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더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온몸을 쓰담쓰담해서 신체 지도를 선명하게 하는 것이 이 부위에 힘을 빼도 된다, 안심해도 된다라고 뇌에게 신호를 주는 것이죠. 뇌간은 대뇌의 입구에 있는데 혈압이나 심박수 등을 조절하는 무의식적인 생명유지 장치이라고 했죠. 통증은 대뇌가 느낍니다만 뇌간은 역의 개찰구처럼 말단에서 우리 팔다리 몸에서 올라온 통증 정보를 대뇌로 통과시키거나 멈추거나 하면서 통증을 제어하는 곳입니다. 생활하면서 몸 여기저기 약간의 통증이 다 있기 마련이지만 뇌간이 제대로 작동하면 큰 문제 없이 통증을 별로 느끼지 않게 제어,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데 뇌간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면 작은 통증을 강하게 증폭시키기도 하고 무시해야 되는 통증들을 대뇌로 바로 전달시키게 되어서 쉽게 아파지게 되는 것이죠. 몸이 굳어 계신 분들의 신체 지도는 선명하지 않습니다. 유연성을 확인함으로써 자신의 신체 지도 상태를 어느 정도 파악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유연성, 척도 유연성 평가 방법이죠. 다리 모으고 무릎 편 상태에서 앞으로 몸을 굽혀보는 거죠. 보통 손가락이 이 바닥에 닿을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합격인 거죠. 손가락이 바닥에 닿을 정도만 되면 신체 지도의 상태도 그런 대로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양 손바닥을 허리에 대고 등배 운동이라고 그러잖아요. 뒤로 젖히는 것이죠. 뒤로 젖히는 거에는 뚜렷한 기준은 없습니다만 어느 정도인지 감각으로 자신의 유연성을 느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적당하게는 굽어져야죠. 그러니까 넘겨서 뒤를 볼 수는 있어야 하는데 그 정도까지 가기가 쉽지는 않겠습니다. 세 번째, 다리를 모으고 서서 양팔을 앞으로 뻗어서 손바닥을 마주하고 다리는 움직이지 않도록 하시고 양팔을 가능한 늘린 채 몸을 좌우로 비틀어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몸통의 유연성을 알아보는 것이죠. 몸이 굳어 있는 사람들은 팔꿈치가 휘어지거나 좌우로 흔들리게 되겠습니다. 온몸을 골고루 문질러서 피부 촉각을 활성화시키고 그 정보를 뇌로 보내줍니다. 이것만으로도 신체 지도는 선명해지며 유연성 또한 좋아지게 되겠습니다. 1. 얼굴을 두 손으로 세수하듯 문지릅니다. 2. 머리카락을 손으로 빗질하듯이 문질러 줍니다. 3. 얼굴을 비비면서 윗니와 아랫니를 딱딱딱 부딪힙니다. 4. 목부터 어깨에 걸쳐서 림프를 순환시키는 느낌으로 가볍게 문지릅니다. 5. 어깨부터 팔 겨드랑이 주위까지 골고루 문지릅니다. 6. 손바닥, 손끝, 손등 문질러 줍니다. 7. 갈비뼈 둘레를 문질러 줍니다. 8. 배 주위를 문질러 줍니다. 9. 옆구리 주위를 문지릅니다. 10. 손등을 이용하여 등부터 허리까지 문지릅니다. 특히나 공들여서 해야 합니다. 11. 허벅지 앞쪽. 12. 정강이. 13. 종아리. 14. 허벅지 뒤쪽. 15. 허벅지 앞쪽. 16. 발등. 17. 발바닥 문지르기로 이어집니다. 온몸을 다 문지르고 나서 다시 신체 지도 확인을 해봅니다. 처음과 비교해 유연성이 조금이라도 더 좋아졌을 겁니다. 그것은 일시적이나마 신체 지도가 선명해진 증거입니다. 우리는 몸을 살아내는 존재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인간은 결국 감각의 집합이죠. 신체 지도에 대한 무감각을 깨워서 생생한 감각을 회복하는 것이 병을 낫게 하는 방법이라고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신체 지도의 오류는 단지 자세 문제나 통증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몸을 통해 마음을 느끼죠. 몸이 불분명해지면 존재 자체가 불안정해지고 자율신경계는 그 위험을 감지하고 과각성 상태로 빠지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숨이 가빠지고 가슴 두근거리며 잠은 이루지 못하거나 이유 없는 공포가 겹쳐오기도 하죠. 많은 분들이 그로 인해서 병원을 찾아보아도 병원에서는 별 이상 없다는 말만 듣고 정신과로 보내지게 되지 않습니까? 몸을 문지르며 감각을 깨우고 신체 지도를 다시 매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몸의 경계를 확실하게 하고 움직임을 원활하게 하여 긴장을 풀고 이완하게 되면 자율신경 실조증은 저절로 낫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소만의원이었습니다.